다시마 육수를 끓일 때 다시마는 짧게 끓이고 건져내는 게 좋을까요? 다시마를 오래 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다시마로 육수를 끓일 때 적당한 시간과 온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험 케이스는 총 9개로 휴대용 버너 기준으로 강불, 중불, 약불에서 각각 30분, 1시간, 2시간씩 끓여봤습니다. 다시마 육수는 오래 끓이는 게 좋을까요? 다시마 육수를 끓일 때 불의 온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끓일 물은 다시마 육수입니다. 아마 다시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라면을 뜯어도 볼 수 있는 게 다시마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맛을 갖고 있고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이 다시마라는 이름 3글자와 생김새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잠깐, 얘 진짜 어떤 맛을 갖고 있고 여기엔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 해조류 소비량 1위로 만들어준 3대장이 있죠. 그 주인공들은 바로 다시마, 김, 미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다시마는 조선시대 후반 다시마만 판매하는 건어물 상점이 따로 있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해조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품종은 대부분 일본 품종이 참 다시마라고 해요. 수온 상승과 해양 오염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토종 다시마가 모두 멸종했기 때문이죠. 한반도에서 다시마의 서식지는 동해안부터 남해안까지 두루두루 있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다시마 생산량은 완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무려 우리나라 다시마 전체 생산량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것은 부산 기장군의 다시마로 우리나라 다시마 전체 생산량의 약 10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다시마도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을 만큼 품질 좋고 유명한 다시마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다시마는 크게 완도 다시마와 기장 다시마로 나눌 수 있고 실제로 마트나 시장에 가더라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품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보는 건조 다시마는 보통 장마가 오기 전인 5월에서 6월에 수확하고 건조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다시마의 건조 다시마의 제철은 5월에서 6월이라 볼 수 있죠. 건조 다시마에 사용하는 다시마의 수확 기준이 장마가 오기 전인 이유는 습도를 떠나 비가 오는 날엔 건조 작업을 할 수 없고 장마가 껴있는 여름에 높은 수온에서는 다시마 잎이 녹아 없어지는 끝녹음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조까지 마친 완도 다시마와 기장 다시마는 각각 생활했던 물속 환경이 달라서 서로 생김새를 비롯하여 여러 차이가 있는 편인데요. 남방산 다시마라고도 불리는 완도 다시마는 완만한 조수와 낮은 수심에서 자라 엽채가 넓고 얇으며 낮은 바디감과 단맛, 부드러운 식감 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반대로 북방산 다시마라고도 불리는 기장 다시마는 높은 파도와 거친 물살에서 자라 엽채가 좁고 두꺼우며 묵직한 바디감과 짠맛,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또 다시마는 서식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1.5에서 6m에 달하는 큰 몸짓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위별로도 특징이 다른 편입니다. 다시마는 크게 뿌리, 몸통, 꼬리로 나눌 수 있는데 뿌리는 잎이 성장하는 시작 지점이 되는 만큼 다른 부위보다도 높은 영양 성분을 가졌고 두께가 두꺼워서 씹어먹는 용도보다는 육수에 더 적합한 부위입니다. 몸통은 뿌리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뿌리처럼 필수 아미노산과 식이섬유 등 여러 영양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두께가 적당하여 육수나 무침, 티각 등 활용도가 가장 높은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는 두께가 얇고 상처가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고 너무 큰 다시마는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마를 수확한 후에 자르기도 하며 이렇게 자른 꼬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복 먹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시마를 구매할 때 바짝 건조됐고 광택이 나고 상처가 많지 않고 하얀 가루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좋은데 이 하얀 가루는 약간의 단맛을 내는 만니톨이라는 성분으로 더 나아가선 감칠맛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다시마를 사용할 때 이 하얀 가루를 빡빡 지우기보다는 다시마 표면의 먼지를 가볍게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닦아 사용하는 게 좋고 사용하다 남은 건조 다시마는 수분과 산소를 잘 차단하여 습기가 없고 햇빛이 안 드는 곳에 두거나 냉동 보관을 하면 좋습니다. 다시마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로는 몸에 좋은 요오드, 칼슘, 칼륨 등의 무기 염류와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자꾸만 손이 가게끔 만드는 감칠맛의 원천 글루탐산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MSG를 개발한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이는 다시마 육수에서 기존의 3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맛을 느끼곤 그 맛을 찾아내고자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감칠맛이란 맛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감칠맛은
다시마의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에서 비롯된 맛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감칠맛을 내는 성분인 글루탐산을 추출하고 이 글루탐산이 물에 잘 녹게 하도록 나트륨을 더해 만들어진 게 MSG이며 제품으로는 미연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미연은 다시마가 아닌 사탕수수, 옥수수, 카사바 등으로 만들어지지만 다시마가 MSG와 감칠맛의 근원, 시초였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칠맛 넘치는 다시마로 육수를 끓일 때 주변에서 많이들 하는 말 중 하나로는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안 된다 라는 말인데,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알긴산 때문입니다. 미끈거리는 점성 상태의 알긴산은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좋은 성분이지만 육수 측면에서는 국물을 끈끈하게 만들고 맛에 떫은 맛을 더하기 때문에 마냥 좋게만 볼 수 있는 성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 알긴산은 장시간 고온 노출로 다시마의 구조가 많이 약해졌을 때 외부로 많이 흘러나온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역시나 앞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국물이 끈끈해지고 맛에 떫은 맛을 더하기 때문에 다시마를 넣고 오래 끓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과연 부정적인 맛 없이 다시마로 감칠맛 넘치는 육수를 뽑아내기 좋은 적당한 시간과 온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장다시마 30g에 물 3리터를 부어 휴대용 기준으로 강불, 중불, 약불에서 각각 30분, 1시간, 2시간씩 끓여 총 9개의 케이스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외의 실험 조건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두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육수를 모두 끓인 뒤에는 채를 사용하여 한번 걸은 후 온도가 20도 근방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상온에서 식혀 관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개별 평가와 종합 평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인사이트까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특이사항을 말씀해 드리자면, 이번 평가에서 강불에서 2시간 끓이기로 한 케이스 3번은 육수가 모두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시간 45분만 끓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케이스 1번은 약불에서 2시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바다의 풍미가 살짝 있으면서도 고소한 맛이 무척 은은한 게 가볍게 즐기기 좋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케이스 2번은 중불에서 2시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고소한 맛과 짠맛이 강한 편이며 감칠맛도 상당했습니다. 강렬한 맛으로 시음하기엔 다소 힘들었지만 육수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 때 여러 재료를 넣어 육수 맛이 희석될 테니 이런 것까지 고려해본다면 오늘 실험 중에 가장 완성형 육수에 가깝지 않나 싶었습니다. 케이스 3번은 강불에서 1시간 45분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고소한 맛과 짠맛이 정말 강했고 그 중에서도 짠맛이 정말 강했습니다. 말이 육수지 다시마 감칠맛 X라는 제품이 있다면 아마 이 제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육수를 희석해서 사용한다면 맛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육수의 탁도와 색까지 고려해본다면 육수의 특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음식에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케이스 4번은 약불에서 1시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딱히 이렇다 할 특징은 없었고 육수보단 다시마를 담갔다 뺀 물에 가까울 정도로 감칠맛을 포함한 여러 맛들의 강도가 무척 낮은 편이었습니다. 30분 동안 각각 약불, 중불, 강불에서 끓인 케이스 7번, 8번, 9번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케이스 4번처럼 다시마를 담갔다 뺀 물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5번은 중불에서 1시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고소함을 끌어올려 감칠맛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가열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케이스이며 짠맛과 고소한 맛, 감칠맛이 은은하면서도 밸런스 좋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케이스 6번은 강불에서 1시간 끓여 만든 육수입니다. 누룽지 삼계탕을 먹는 것처럼 첫맛에서는 다소 강하게 고소한 맛이 느껴졌고 고소한 맛 다음에는 곧바로 짠맛과 감칠맛이 올라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실험만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케이스 4번, 7번, 8번, 9번은 육수라고 부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정도로 맛이 우러나오지 않았고 케이스 1번의 육수를 사용할 바에 같은 시간 동안 끓여 만든 케이스 2번 형태의 육수를 케이스 5번의 육수를 사용할 바에 같은 시간 동안 끓여 만든 케이스 6번 형태의 육수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실험에서 베스트로 삼을 만한 케이스는 2번과 6번이며 깔끔한 감칠맛을 내야 하는 맑은 요리에는 케이스 6번 육수를 탁도나 색 상관없이 그저 묵직한 감칠맛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케이스 2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실험을 통해 얻었던 인사이트로는 첫째, 육수의 온도가
80도가 되니 거품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고 90도가 되니 끓어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해야겠다만 다시마 육수를 끓일 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요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겉으로 볼 땐 모든 케이스에서 농도라는 게 없어 보이긴 했으나 알긴산과 같은 점액질 성분 때문인진 몰라도 마셨을 때 역시나 모든 케이스에서 미끈거리고 묵직한 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래 끓이거나 불의 세기가 강할수록 미끈거리는 게 덜 느껴졌는데 혹시라도 이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다시마 육수에 궁금한 점 또는 실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때에도 언제나 댓글 환영이니까요. 편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